기다리신 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싶어갖고 다음 소재를 뭘로 할까 준비하는 와중에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왜 안 하냐고.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별명 한번 했습니다. 뭐 맨날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갖고서는 화면빨이 좀 안 나와서 얼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, 뭐 시작한다고 공표했으니까 해야겠죠. 예, 합니다. 자,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또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하고 이제 지나갈까 싶어요. 저 그러면은 경매하는 사람인데, 야, 뭐 집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주위 있는 사람들, 형제들 뭐 아파트, 빌라 무지하게 잡아주는 거 뭐 많이 했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하시죠? 예, 그래 봅니다. 근데 저희 집안 얘기하겠습니다. 저희 집안에 저희 셋째 동생이 좀 현금 자금력이 좀 있어갖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좀 돌아가실 때 좀 자금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저한테 형 좀 좋은 거 물건 있으면은 하나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16년입니다.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16년 됐으니까요. 그래서 16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못 헤었어요. 뭐 이렇게 못 헤었다니까 여러분들 뭐 형제간의 우위가 안 좋은 거 아니야? 또는 제 생각고서는 뭐 싸움 나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전혀 아닙니다.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위 하나는 대단히 좋은 집안인데 못 해줬어요. 16년이 지났는데 제가 남의 물건들 많이 진짜 많이 해줬는데 불구하고 내 동생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. 말이 됩니까 이게? 말 안 되죠? 왜 그랬을까요? 내 생각 속에 내 동생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최고의 물건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마다 뭔가 자꾸 성이 안 차고 최고의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. 자, 16년 세월 동안 제가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수익률은 적게 나오더라도 몇 번 굴려보자. 굴려서 자꾸 굴려주지 뭐.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과 똑같이 내가 대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시드머니가 한 3배 정도는 불지 않았을까요? 전 그렇게 봅니다. 물론 나라님한테도 많이 갖다 바쳤겠지만 그렇게 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최고의 물건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물건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공들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 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최고의 물건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걸랑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물건을 못 해드려서 제 생각으로는 누구나 자기 돈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. 그런데 최고로만 생각해갖고서는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단 한 번도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투자 없이 인생을 마감시킬 겁니다. 여러분들도 너무 높은 계단에다가 높은 그 수익률에다가 포커스 맞춘다면은 조금 다 하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뢰를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시국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황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제가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이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런데 부동산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고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. 제가 책에다가도 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멋지게 문구를 좀 올렸는데 뭐 그때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게 부동산은 사실은 장기 투자가 기본인데 장기 투자가 사실 기다리는 동안에 뭐 자기 돈 갖고만 하면 좋은데 이게 빌려와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그 금융비용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남아도 남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해서 빨리 빼고 싶은 거, 충분히 이해됩니다. 맞습니다. 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저도 또 그런 니즈에 맞게 또 물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물건을 좀 이렇게 추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물건들에 내가 좀 솔깃해하던가 요건이라고 그러겠죠. 좋은 물건을 선별해서 투자하는
그런 어떤 투자법, 선별 요건, 뭐 조건 뭐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. 그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매 물건 나오는 걸 뒤져보면은요, 한 80% 이상이 주거입니다. 나머지 뭐 상가, 오피스텔 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생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아주 작아요. 작고 거의 80% 이상은 뭐 주거라고 보는데, 주거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랄까 그런 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주거를 잘 고르는 방법,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오늘 정리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제가 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1번 딱 그러면 역세권이겠죠.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강남에서 역세권 그러면 좀 의미가 좀 없죠. 왜냐하면은 강남은 한 1km 반경이면 거의 여기 하나씩 나와요.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역세권이랄 게 뭐 있습니까? 다 역세권이지. 그래서 강남은 그 역세권에 대한 의미가 조금 희석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매매가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. 또 가격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요. 뭐 제가 어저께도 친구를 만나갖고 뭐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강남에서 만났는데 요즘은 그 아주 좋아졌더라고요. 차 갖고 다니면은 강남에서 뭐 한 2km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왔더라고요. 나 놀랬어요. 야,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. 렌트해놓는구나. 강남은 그거 진짜 빨리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나 다음에는 킥보드나 뭐 또 더 물어보니까 뭐 딸은 그렇게 해갖고 자전거로도 갈 수가 있는 빌려갖고 탈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 댕기면은 강남은 좋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투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주거는 일단은 역세권. 이거 점수 2점 주겠습니다. 2점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공급이 보다는 수요가 많아야 가격 상승률도 좀 받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손바뀜도 빨라질 수 있걸랑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해서 무엇인가 인구 유입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요소가 인근에 있느냐를 한번 쓱 들여다봅니다. 들여다보면은 뭐 1년의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판교 같은 경우에 진짜 몇만이 아침에 들어와요, 여기. 그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인원들이 사실은 또 서울이나 어디로 주거 공간으로 밤에 퇴근해서 가려고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. 힘들다 보니까 이 인근 어디서 주거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판교 쪽에서 공급은 없지. 사람들은 자꾸 유입이 되지. 하다 보니까 이런 랜드마크가 하나 있음으로써 굉장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거시적인 거 보세요. 이렇게 보시고 보면 지도 하나 끌어놓고 역세권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1번 2점짜리 그리고 여기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느냐 보고 있으면은 그것 또한 2점입니다. 그래서 4점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건데 저는 인구 밀도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다른 단어가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. 인구 밀도. 가보면은 동네가 사람 사는 것처럼 바글바글한 동네가 있어요. 이게 왜냐하면은 이쪽 동네에서는 뭔가 구비를 주위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관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뭐 생활하려고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유입만 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. 물론 뭐 시장통 옆에 가면 제일 시끄럽고 사람 많죠. 그런데 말고 사람 동네 딱 가면은 이렇게 좀 횡하지 않고 사람이 좀 바글바글 댕기는 동네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감각적인 거지만 아무튼 이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굉장히 요거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2점 체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점짜리로 내려가면요. 저는 이제 학교 봅니다. 학교 보는데
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의 그 학구열 굉장히 높죠. 높은데 이 학구열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이 또 사람이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학교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집 앞에 학교가 있고 회사가 좀 멀리 있다. 그러면은 회사 근처로 이사 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까요?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부모가 돈 벌러 멀리 가는 거를 감수해내는 쪽으로 할까요? 아마도 학교 근처에서 아이의 편의를 위해서 부모가 자신의 어떤 좀 어렵게 멀리 고통스러운 부분을,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당기는 쪽으로 아마 결정을 볼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들이 학교 근처에 있다 보면은 학교는 국민학교, 초등학교라고 그러죠. 6년을 갖다가 다녀야 되고 또 3년, 3년 뭐 이렇게 긴 시간을 댕기다 보니까 쉽게 그 지역을 이렇게 멀리 떠나지 못해요. 그래서 주위에 학교가 있으면은 어차피 학교 댕기는 학생들 때문에 그 부모들이 멀리 이사 못 가서 그쪽 지역은 계속 수요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요런 지역 학교 한 5km 내에 초중고 다 있으면은 이거 1점 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거 그 근처에 그 공인중개사를 좀 봅니다. 이렇게 딱 들어가서 공인중개업소가 두 집권 하나씩 있는 지역. 여기는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거기서 뭐 간판 걸어놓고 괜히 앉아있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? 폐업을 했던지 아니면 업종 변경을 했겠죠. 그럼에 불구하고도 그 많은 공인중개사가 같이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손바뀜도 많고 인구 유입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예요. 거기에 반면에 또뭐 신축 같은 게 지을 수 없는 요건들이 있어서 사람에 대비해 봤을 때 주택 수요가 좀 부족한 지역 이럴 때 약간은 투자를 했을 때 쉽게 황금성을 갖고 빠져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이런 지역 또 1점을 좀 감안해 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요인이 좀 있는 지역을 조금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. 대표적인 게 제가 그 진짜 몇 년인가 2000년인가 2001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쪽 된 것 같아요. 그때 좀 뭣도 모르고 그냥 석촌호수 쪽에 앞에 있는 거 빌라 높게 받았어요. 낙찰을 높게 받아갖고서는 그때 높게 받아서 야 이거 팔아먹기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집이 너무나 더럽고 안 좋아서 아내를 갖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고 했었어요. 하고 있는 와중에 우습게도 거기 주택을 내가 그 빌라를 낙찰받은 금액에 전세로 들어오겠다라고 사람이 그 중개업소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. 아직 다 공사도 안 끝났는데 불구하고. 그래서 내가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가? 왜 이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 서울 시내에서 호수를 끼고 호수를 내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거닐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. 거의 그렇게 큰 호수가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그 인근이 다시 다 좀 녹지 공간도 좀 있고 앞에 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편의시설 수 있는데 롯데 백화점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자연 녹지가 조금 옆에 받쳐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.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그 살면서 삶을 좀 영유하고 싶다라는 자연 속에서 한번 영유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팽배해질 겁니다. 그래서 자연 녹지 공간을 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또 좋은 투자 지역으로 1점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조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쭉 또 나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쯤 이제 다른 데로 돌릴까 말까 끌까 말까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 시기마다 투자하는 뭐 기호가 달라지고 생각들이 다르고 수단이 달라집니다. 근데 요즘이 사실은 투자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시기긴 해요.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한 시기가 왔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투자해서 이거 매매 안 돼갖고 금융비용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나
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뭐 이럴 때 조금 많이 발품 많이 더 파시고 또 잘 모르시겠으면은 조금 더 아시는 분들, 뭐 저도 이제 조금 아는 축에 들어가니까 뭐 물어보세요.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물건인데 이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뭐 제가 들어갈 거 아니고 저하고 병합할 거 아니라면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시기는 어렵고 경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뭐 내 재산 증식 늘리는데 또 신경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덥더라도 조금 더 뛰어다니면서 좋은 물건 넓은 백사장에서 진주 하나 찾는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뛰어오는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큰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한번 애써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강유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